안녕 여러분, 로제입니다. 이번에는 저처럼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의류학과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졸업을 했고요. 디자이너로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시작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디자이너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민망한데요. 우선 저는 취업을 해서 기업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하지는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는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기업의 브랜드실 생활에 대해서. 근데 하지만 여태 겪어온 것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계는 존버가 답이다 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업계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만큼 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많이 포기를 할까요? 멋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멋있는 직업을 왜 그렇게들 포기를 할까요? 힘드니까 포기를 하겠죠? 근데 뭐가 힘들까요?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는 제가 꿈을 가졌을 때 그리고 학과 생활을 할 때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지금 꿈을 꾸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 디자이너다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와 멋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었었고 멋있어요. 멋있는 직업이에요. 저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힘든 직업이라는 것도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션 디자이너는 뭘 하는 직업일까요? 패션 디자이너는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만 하면 왜 힘든지 감이 안 와요. 디자인하면 되지. 디자인하는 사람이니까 디자인하는 거지. 왜 뭐가 힘들어?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디자이너를 단순히 옷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보다는 정말 옷의 조물주가 된다, 옷의 엄마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정해줘야 돼요. 너의 원단은 무엇으로 될 것이고 너의 색깔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셔츠가 될 것이고 치마가 될 것이고 주머니가 어디 있을 것이고 주머니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도 다 정해줘야 돼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셔츠 원피스 같은 것도 소매 길이가 너의 소매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이고 색깔은 코발트 블루가 될 것이고 컬러 너비는 이 정도가 될 것이고 단추 크기도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런 것도 다 정하는 직업이에요. 카피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카피하는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죠. 그런 거를 저는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몰랐었거든요. 작품을 정말 해보기 전까지는 감이 안 왔었어요. 선배한테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감히 그런 세상 모든 어머니들을 산고에 비유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디자이너는 되게 세포를 짜내는 듯한 그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환상에 젖어서 꿈을 갖게 되죠. 환상이 없으면 꿈을 갖기가 힘든 직업이에요, 디자이너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명확히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왜 디자이너를 하고 싶냐고 하면 열의 9은 난 옷이 좋아서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옷을 좋아하는 것과 옷을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옷을 만드는 일을 좋아해야 디자이너를 할 수 있어요. 옷을 좋아한다고 해서 굳이 디자이너를 직업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죠. 옷을 좋아하니까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 근데 옷을 싫어하고는 또 이 직업을 가질 수 없죠. 동시에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옷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이 옷까지. 근데 이런 옷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공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이 옷을 만드는 과정을 사랑하지 못해서예요. 근데 그런 거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런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 그리고 그런 디자인 업무에 있어서 힘들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대학 생활에서 겪는 힘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높은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양장사셨어가지고 옷을 만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고 자랐고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어요. 1학년 때까지는 별 느낌 없고 열정 가득하고 패기가 가득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전공을 하고 나면 나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 것 같고 근데 1학년 때는 사실 맛보기예요. 너무 없어. 전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과목도 적고 깊이가 얕아요.
이건 물론 저희 학교 기준, 학교 커리큘럼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패션 일러스트를 배우고, 그리고 옷이 되기 위해서는 옷 본을 뜨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패턴이라고 하는데, 패턴을 뜨는 걸 배워요. 패턴을 뜨는 걸 배우고, 그리고 소재에 대한 이론, 그리고 옷 신체와의 상관관계? 그런 것도 배우고,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정말 봉제 실습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옷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셔츠도 만들어 보고, 자켓도 만들어 보고, 그런 실습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걸 배우면서 마케팅도 배우고요. 정말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디자이너가 왜 소재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공부를 해야 되고 옷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디자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직접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재를 모르고서 디자인을 한다. 근데 이 소재도 내가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재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해요. 정말 소재공학과 친구들처럼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 돼요. 마케팅도 정말 빠삭하게 MD가 하는 업무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감은 있어야 돼요. 디자인에 대한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옷이 만들어지는 걸 몰라요. 그럼 정말 대책 없는 옷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옷이 나올 수도 있어요. 팔려야 되는데 제품으로. 근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배우는 게 딱히 힘든 건 아니에요. 배우는 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있고 실습이 점점 많아져요. 3학년이 되면. 점점 많아지는데 이론 과목도 있어요. 전공이 많아지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실습도 많고 실습에서 나오는 과제도 있죠. 과제도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돼요. 근데 과제가 하나냐?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에 들어가는 시간이 어마무시하니까 밤샘 작업해야 되죠. 그럼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도 같이 무너지죠. 그런 중간에 공모전이라도 같이 병행해버리면 정말 죽음이 시작이 돼요. 정말 잠을 자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느껴져요. 아, 내가 회사 가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힘든 거 못하겠다 하는 애들은 포기를 해요. 안 하고 다른 걸 해야겠다. MD 쪽으로 돌려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자, 그렇게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3학년 2학기가 됩니다. 그러면 졸업 작품이라는 걸 준비를 해요. 학과생들은 졸업할 때 보통 졸업 논문을 내요. 근데 디자인과나 그런 예술 관련된 학과들은 보통 작품으로 논문을 대체를 하거든요. 정말 그때는 죽음의 헬게이트가 열려요. 근데 3학년 2학기가 되어도 그렇게 많은 전공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도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슬슬 불안한데 이 일정도 정말 힘들어요. 일정도. 디자인 해야지 하고 탁 앉아서 준비 시작한다고 디자인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근데 시간 정해져 있어. 공모전도 비슷하긴 한데 공모전은 내가 자율적으로 이런 스케줄을 자율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졸업작품은 지도하시는 교수님 있고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정에 맞춰서 방학도 반납을 하고 와서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작품을 해나가는데 내 뜻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왜 교수님이 있어서 작품을 내 마음대로 못하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걸로 많이 좌우가 돼요.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도 똑같잖아요. 나는 이 옷이 예쁜데 내 친구는 저 옷이 안 예뻐요. 그럼 나한텐 저게 정답이고 저 친구한텐 저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나한텐 이게 정답인데 교수님한텐 저게 정답이 아니에요. 교수님도 사람이니까 주관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지도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저희와 이제 교수님 부딪히면서 오는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포기를 하고 누군가는 계속하고 졸업작품을 어떻게 끝을 냅니다. 딱 작품을 끝내면 어느 시점이냐면 취업을 해야 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시점이 됩니다. 와... 아득하죠. 정신없이 난 살았는데 1, 2학년 때 한가할 때 어학 성적을 따뒀더라도 만료되기 직전이나 이미 만료가 됐겠죠? 부랴부랴 어학 성적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가 시작이 돼요. 자, 어학 성적부터 만들어요. 만들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합니다. 물론 학과에서 포트폴리오를 기말 과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하셨는데 실기 과목은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잘 모아둬서 정리를 하면 또 좋은 포트폴리오로 기업에 제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업용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고 어학성적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원서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데는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중소기업도 있고요, 대기업도 있고요, 중견기업도 있고요, 외국계 기업도 있어요.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 하면 되지 어학 성적이 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에 들어가게 되면 어학 성적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소기업도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지참해서 가면 되고. 근데 그 포트폴리오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아픔인데 바로 외모예요. 충격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외모가 중요해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얼굴이 아니라 몸매가요. 몸매는 품평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막내 디자이너로 들어갔을 때의 업무 때문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막내 디자이너로 들어갔어요. 나는 경력이 없어요. 나는 신입이에요. 근데 저한테 들어오자마자 디자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신입인데 원단을 쫙 깨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이걸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잡일을 하게 되는데 그 잡일 중에 피팅이라는 게 포함이 돼요. 제품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럼 바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샘플을 만들고 샘플을 착용을 해서 뒤틀리는 부분 없는지 다 점검을 하고 또 수정할 때가 있으면 수정한 거 보고 완성되면 이제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규모가 작으면 어쩔 수가 없이 모델을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는 잡일만 하니까 어쩌면 남는 인력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팅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견기업에 면접을 갔다가 포트폴리오도 들고 갔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험이 있고 포트폴리오의 성향이 어떤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하나도 보여드리지 못한 채로 정말 옷만 입고 다시 와야 됐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보통 여성복 브랜드에서 대부분의 피팅을 다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사이즈는 되는데 키가 안 돼서 그런 피팅에 대한 제약이 많거든요. 보통 최소 163 정도는 돼야 하고 사이즈는 4/4에서 5 정도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키가 작은데 여성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디자이너로 취업을 못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취업 준비를 계속 하면서 어학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런 부담이 조금 줄어요. 대신에 공채로 디자인을 뽑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이 조금 단점인데 할 수 있어요. 조금 규모가 큰 곳에 가면 모델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 디자이너가 크게 피팅이 되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피팅이 되실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피팅을 정말 본다는 거? 그건 전 학교 다닐 때는 몰랐거든요. 직접 해보고 알았어요. 그걸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정말 실용적인 스펙을 더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취업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점입니다. 저는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힘들었던 게 스펙을 준비해야 돼서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아무도 시켜주지 않아서 좀 그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로 펀딩을 시작을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디자인에 관련된 거는 제가 모두 다 했지만 마케팅까지 제가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모든 디자인 과정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으니 배우는 것도 꽤 있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깨닫는 것도 있었어요. 정말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펀딩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건 다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니까 디자이너가 되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버티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 맞는 게 일단 답인데 그 잘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잣대가 저도 힘들거든요. 옷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근데 그게 해소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와, 이게 내가 만든 거구나. 내가 세포를 지었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만들었던 너구나. 내가 몇 달을 고생해서 그렇게 밤낮 없이 만들었던 게 너구나. 딱 보는 순간에 다 해소가 돼요. 근데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경우에는 옷을 만드는 일을 사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든 옷마저 미워진다면 정말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정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는 요새는 학원 같은 데도 많고 그런 1일 클래스 같은 데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진짜 옷을 만드는 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고 학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겪고 있으니까 그런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취업에 대한 문제? 취업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많이 상처받지 마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슬럼프도 왔었고 그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내 능력을 평가를 받지 못한다? 알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조금은 기분이 덜 나쁘고 조금은 상처가 덜 될 수 있잖아요. 또 피해갈 수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디자이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렇게 힘든 점이 있으니까 포기를 해라 하는 의도는 아니고 이런 힘든 점이 있지만 미리 알고 대처하면서 같이 견뎌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은 거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디자이너를 하고 싶으셔서 입시 준비를 하시거나 취업 준비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펀딩을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정말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잘 견뎌나가고 디자이너로서 같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약간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